부모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에서는 육아의 끝은 부모의 성장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셨고요. 또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서문에서는 마음의 키가 큰 어린이의 하루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두 책 모두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귀결이 되는 점이 인상적인데요. 66일간의 필사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삶의 태도와 내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요즘에 부부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. 그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?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 저 사람들한테 저런 공통점이 있네? 그걸 찾아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. 전문가의 해결 방법은 그 두 사람의 해결 방법이지 내 해결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가 스스로 안목을 키워서 한번 해결하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부가 나누는 대화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서로 질문만 해. 내가 뭘 잘못했어?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넌 뭘 했는데?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. 내가 뭘 했는지, 내가 어떤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잘못했어. 난 충분히 했어라는 질문만 해.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는 감정과 좋은 다정한 말이 느껴지지가 않아. 그래서 저는 가장 저급한 질문이 남한테 묻는 거예요. 가장 고귀한 질문은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.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너 어떻게 할래?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묻고 나온 답을 그냥 들려주면 저절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. 이것이 말로 되게 쉽지만 행동은 되게 어려워요. 우리가 피사책이 필요한 거고 아이랑 나눈 대화도 마찬가지로 너 공부하라고 했지? 책 읽으라고 했지?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나? 지금까지 평생 안 됐잖아요. 아이가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나한테 물어봐야지, 자신한테. 책을 왜 안 읽을까? 이렇게 자신한테 물어봐야지. 그러면 아이만을 위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삶이 변하냐면 식당에 가잖아요. 식당에 가면 부모님께 그런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와 못 듣고 자란 아이가 밥 먹고 나갈 때 행동이 달라요. 우리 이런 지금도 의자가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커피숍 가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. 다 먹고 나갈 때 의자를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밀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. 들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소리 안 나게. 세 가지가 있죠. 그냥 가거나 드르르 하면서 집어넣거나 들어서 집어넣거나. 들어서 집어넣는 아이가 있어요. 들어서 집어넣는 건 뭐냐면 배려가 뭔지 아는 거예요. 친절이 뭔지 알고.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. 의자는 들어서 집어넣는 거야?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. 일상에서 부모님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나한테 나눈 대화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려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미니까 소리가 나네?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겠다.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아이는 들어서 넣죠. 이 차이가 매우 심하게 성인이 돼도 나타나요.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하는 식당에 갔는데 식당 가면 메뉴판 고르잖아요. 메뉴판 공부하잖아요.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딱 보고 한 직원이 보고 주방에 들어갔어. 근데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들려요. 야, 메뉴 골랐냐? 야, 지금 메뉴판 공부하고 있어.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둘이서 얘기하면 열받잖아. 근데 똑같은 메뉴판 단식당에 갔어. 또 이번 들어갔어. 손님 메뉴 고르셨어? 아니, 아직 고르고 계셔.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지. 다시 안 올 이유가 없어. 나 그 첫 번째 식당은 절대 안 가거든. 절대 안 가. 뭐 침을 넣었을 것 같아. 나 기분 나쁘면 가기 싫게 만들. 그러니까 언어가 나를 가고 싫게 언어가 이제 거기 그냥 철제 문을 친 거야. 못 들어가게 열 수 없게. 두 번째 식당은 음식 맛은 모르겠어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의 맛이 나를 부를 수밖에 없어. 감동이 돼.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서 보일 때는 누구나 친절하지. 근데 뒤에서 변하면 더 나쁜 거잖아요. 뒤에서 똑같아. 손님 뭐 고르셨어? 지금 고르고 계셔. 좀 이따 알려줄게. 이걸 들으면 듣자마자 동화책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. 근데 그런 공간이 만약에 가정이라면 부모님께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아이는 그걸 듣고 있고 내가 손님인 것처럼 손님인 아이가 듣고 있고 그렇게 나누고 있고 부모님이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저절로 잘 크겠어요.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건데 쉽게 하기 어렵죠.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쁜 말을 입에서 내뱉을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66일 우리가 66일도 제가 또 설명하면 66일이 인간의 자신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단위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길면 힘들 수 있으니까 66일은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이런 게 있어요. 남편 안 하려고 한다. 그럼 남편은 나중에 하면 돼.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라고. 그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.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. 내 아이가 안 한다. 그럼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.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 너무 망의해서 서로 자신한테 죄책감을 주지 마. 힘들게 하지 마. 설거지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. 근데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해내면 내가 스스로한테 분노할 게 뻔해. 그러면서도 하고 화내. 근데 물론 할 게 많지만 내가
화내지 않을 만큼만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점점 폭이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감정이 주머니에 늘어나니까 내가 너무 화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면 내가 더 커지고 내가 커진 만큼 아이의 내면도 커지고 가능성도 커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포근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와 나눌 일상을 잔잔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가님께서는 그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필사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셨는데요. 66일간의 필사 끝난 후에도 이 경험이 부모와 아이의 삶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또 어휘력과 마음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활용 방안이나 작가님만의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는 책을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. 심각하게. 그래서 글자가 적은 건 책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, 어려워야 책이다. 이런 사람도 있는데, 그리고 책은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, 그걸 다 벗어버리자. 그리고 우리는 책 한 권도 오랫동안 읽을 수 있고, 책 한 권 평생 읽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쉬운 책, 어려운 책, 그런 구분도 없다. 일단 우리가 아이랑 같이 시작을 해서 이 책을 66일 동안 쓴다고 했잖아요. 근데 66일 동안 쓰고, 여백이 두 번 쓸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있어요. 한 번 쓰고 뒤에서부터 또 한 번 다시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. 132일. 곱하기 했어, 순간적으로. 132일이 될 텐데,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또 쓸 수 있게 쓰더니 또 쓰고, 이걸 하나 더 완성했을 때 상상해 보세요. 한번. 여러분은 완성을 상상하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. 상상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면 내 아이와 내가 함께 이 책 한 권을 다 필사했다. 이런 성취감 아이한테 또 줄 수 있을까? 줄 수 없을 거예요. 이런 작은 성취감 그리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. 엄마랑 같이 옆에 앉아서 혹은 같은 책을 옆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난독하고 필사하면서 보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. 나는 기억하고 있지. 엄마 그때 기억해. 진짜 엄마 진짜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.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. 근데 날 위해서 같이 필사해줘서 고마워.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? 필사를 한다는 것은 내 문해력과 어휘력, 표현력을 기르는 거기도 하지만 내 행복할 근거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필사가 처음 쉽지 않으면 필사할 문구를 낭독하셔도 되고 아이가 당초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 먼저 시작하고 아이의 책은 이 표지를 아이가 볼 수 있게 책상에 올려놔. 대신 압력을 주지 마세요. 그냥 제목만 볼 수 있게. 저는 독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넓혀야 돼요. 표지를 본 것도 독서예요. 책 읽은 거예요. 다 읽어야만 독서가 아니야. 그냥 이렇게 한 줄 읽었네? 이것도 독서예요. 한 줄 읽었네? 잘했어. 다음에는 또 뭐 읽으면 좋을까?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. 다 읽으라고 했지. 다 읽었어, 안 읽었어.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. 그리고 글쓰기도 마찬가지. 필사도 마찬가지. 필사를 쓰려고 다 쓰려고 했는데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 두 줄밖에 못 썼어. 그러면 그래도 필사 한 거지. 우리 할 만큼 했어. 내일도 할 만큼 하면 돼.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될 거야. 근데 이게 힘들다고 두 줄밖에 못 쓴다고 하지 않으면 한계 없는 사람이 되지. 한계 없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늘릴 수가 없어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랑 같이 일상 나누면서 더 들려주고 싶은 말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 부제가 있잖아요. 따라쓰기만 해도 마음의 키가 한 뼘 자라는 이건 아이의 어휘력이고 부모의 어휘력은 마음은 단단하게 지키고 아이는 더 사랑하는 이 부제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네, 부모님은 이거 필사하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. 이 뜻은 뭐냐면 단단히 지키고 사랑은 마음을 아이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. 아이의 어휘력의 필사노트는 따라쓰기만 해도 마음의 키가 한 뼘 자라는.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모든 하루는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일어나서부터 아침 일어났는데 기분 나빠. 그것도 감정이죠. 엄마가 깨웠는데 10번 얘기해서 짜증나. 한 번만 얘기해도 일어났을 텐데. 막 화냈는데 그게 감정이잖아. 감정을 연속해서 모아서 하루가 완성이 되는데 이 글을 쓰면서 감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어휘력을 저절로 기를 수 있고 아이가 감정과 단어라는 것을 내면에 쌓으면서 더 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부모의 언어는 작은 아이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큰 아이도 작게 만들 수 있다. 이 필사책을 통해서 작은 아이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. 아이가 스스로 그 경험을 자각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시작하시고 힘들어 쭉 하시고 계속 아이가 7살인데 10살인데 중학생인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. 이 아이의 어휘력 필사노트도 대학생 써도 돼. 왜냐하면 언어에는 시차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쓴 글은 누가 쓰더라도 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저절로 읽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아이가 몇 살인데 라는 핑계, 이유, 변명 못할 텐데 이런 걸 다
벗어버리고 당장 시작해보자. 본호의 시작이 아이의 기적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